유엔 총회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미치겠네, 진짜. 일단 논란됐던 장면 하나는 한번 볼게요. 통역기 안 낀 거. 요거는 저쪽에 실드가 있었어. 윤석열은 오른쪽에 끼었다. 믿어줄게. 뭐 선 안 보여도 믿어줄게. 그러니까 뭐 들리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면 이게 안 끼고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그 사이에 이제 한동훈을 글러버려갖고 영어 잘한다고 그랬는데 요건 좀 넘어가. 뭐 내가 저쪽에 가서 볼 수가 없으니 넘어가시고요. 아, 근데 저기 영상이 있었었는데 고개를 돌린 영상에 반대쪽도 끼지 않은 게 확인이 됐어요. 아니 저쪽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그럼 윤석열 저거 보면서 뭐. 안 꼈으면 안 꼈다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꼈다고 얘기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영어 공부하려고 그랬다. 왜 우리 AFK에 내 뭐 영어 공부할 때 있잖아. 거짓말이 더 나쁜 거예요. 거짓말이. 참 신기한. 이상해. 이해가 안 돼요. 자. 뭐 중요한 거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윤석열을 다 묻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었죠. 김건희요. 김건희의 박수 유도하는 장면. K박수 부대 한번 보겠습니다. 와. 많이 좀 보세요. 예. 북한인 줄. 요건 이쪽에서 사진 찍으라는 짓이에요. 사진 그 사진이 있어. 이 방에 찍은 사진. 저게 제가 그 유엔 연설하는 걸 봤는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유난히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박수 칠 뭐 내용도 아닌데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저기서 이게 있었다. 그게 그냥 박수라는 게 국회에서 대통령도 연설하면 몇 번 나왔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봐서 연설문을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연설문 보면서 치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박수 유도하면 치게 돼 있거든. K 박수 부대라고 할 만하지. 박수 무당은 아니고. 처음에는 저 옆에 앉아 있는 남자가 박수를 같이 쳐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엔 안 쳐. 그 옆에 있던 김은혜도 안 치고 네. 혼자 저러고 있어요. 오죽하면 K 박수 부대라는 소리 나오겠어. 어떤 영부인이 이 지랄을 합니까? 어떤 영부인이? 지금 저분은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저 장면 보면서 그동안 왜 조신한 척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 박수와 저 태도, 행동, 뭐 이런 시선 처리 이런 거 보면서 야 얼마나 보여주려고 애쓰면서 조신한 척 했는데 저 하나로 영상 하나로 뭐 본성이 다 드러나지 않았나 저 싶어요.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동영상이랑 그 아이빌리브 영상이랑 비교해 보시면 그 아이빌리브 영상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정말 내숭을 떨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 청와대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갈 때 그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아주 깜놀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기함한 건데 지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과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예요. 저런 자가. K 박수부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범죄 의혹 때문에 특검이 벌어지네 만회하는 상황에 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국민 개무시하는 거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범죄 의혹이 있어. 범국민적 관심사항이야. 여론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김건희 특검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안 나타날 것 같거든요. 화제가 되니까 뻔뻔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국민들은 당신을 범죄 혐의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본인 자체는 가서 저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박수가 많이 나와야 돼. 박수처럼 막 유도를 해. 야 이게 김정숙 씨가 했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이게. 뭐 대단한 사람 하나 캐릭터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김정숙 여사님이 이렇게 싸이의 네, 음악에 맞춰서 흥겹게 말춤 춘 걸 가지고 언론에서도 얼마나 씹어댔습니까. 그렇죠. 네. 박수부대라는 게 옛날에도 굉장히 이쪽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 박수부대가. 여론 조작. 행사를 하는데 박수가 안 나오면 내가 연설하는 입장에서는 좀 뻘쭘할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설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박수 칠 타이밍도 놓쳐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내가 한 템포 쉬어가는 건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면 있잖아요.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박수 한 번도 없는 연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은 왜 박수를 우리 남편이 연설하는구나 이제 뭐 응원한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약간 기획을 했고 조련사의 입장에서 박수를 유도하는 조련사? 듯한 그런 느낌. 아니 그냥 그런 느낌. 왜 무대 위에 누군가 올려놓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죠 엄마들이 자기 아이 무슨 재롱잔치 같은 거 할 때 그보다 더 셌어요. 막 연습시키고 좀 잘해 응원하잖아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방송사가 이제
방청객을 모집할 네. 때 네. 방청객 모집 전문 기획사가 있어요. 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방송사 시스템으로는 그게 잠들이 안 하니까 그럼 그 기획사 사장이 자기한테 이제 인맥이 된 사람들 아침마당에 이제 방청객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 있어. 팀장이 마치 그 무대 감독처럼 FD처럼 계속해서 카메라 밖에서 이러고 있어. 딱 그거야. 놀라운 아니 세상에 하다가 여론 조작기래 이것도 쉽게 표현하면은. 저희가 또 장소 어딥니까? 유엔 총회 자리입니다. 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 걸 박수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골 때리는 게 이거 있었죠.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에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사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유엔 총회 윤석열 따라가가지고. 근데 구글, 오라클 이런 회사 임원들을 불러놓고 윤석열이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공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가 안 나타나 버려. 이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든 따라다니고 일본 총리 따라다니느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게 세일즈 여기가 가능해 이게? 그러면은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 및 글로벌 기업과 자담의 진행 이런 것들이 이제 행사 내용이었는데 근데 구글 부사장이 왔다 그래요. 난 구글 부사장 만나고 싶거든요. 노딱 때문에. 해결해야 될 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적한 진짜 현안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 근데 갔다 온 윤석열은 거야? 안 가네. 급할 게 없나 보지? 윤석열 채널에 광고 안 달리나 보지? 근데 이건 진짜 보좌진들 다 문책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사실 이 그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배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기 주도하에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배우로 무대 위에 세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조련사라는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한 외교관들,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일에 일정들을 짜고 그 일정대로 대통령이 따랐으면 이런 사고 안 생깁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일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뭔지 그러니까 이걸 체크를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예. 거예요. 정말 이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게 오라클이요. 쉽게 표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하는 전 세계 1, 2위 다투는 기업이에요. 서버 이런 거 있잖아요. 흥부해서 말도 더듬고 막. 아유. 거기 오라클의 수석 부사장, 구글의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와 있어. 대통령 온다고 왔는데 안 나타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외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이 과정에서 오늘 여론조사 재밌는 거 하나 나왔어요. KBC는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면 SBS랑 망을 같이 쓰는 지역 민방이에요. 요거 우리나라 말로 광주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는 집에서 멀리서 보면 KBC 민방 건물이 보여. 터미널 뒤편에. 그 KBC예요. 근데 KBC가 한 여론조사라고 해서 여론조사가 광주에서 한 게 아니에요. KBC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국 여론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KBC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KBC는 하는 짓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거 좀 알고 보시기 바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입니다. 52.7%. 상황이 이래. 이 공감도는 지금 윤석열 부정평가는 60% 중에 이 아주 일부는 아직 탄핵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제의하고 국민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 탄핵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가 나왔다면 윤석열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여론조사 자체가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 출범 4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저거보다 더 많이 탄핵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좀 더 보자 또 탄핵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거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요새 지역 행사도 가고 주민들 만날 일을 이제 많이 만날 일이 많거든요. 대부분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언제 끌어내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세요.
그 어제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 재밌었던 게 2번 찍으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 언니 그룹이 있대요. 근데 그 언니들 요새 아무 소리 못하고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그냥 한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손가락 네. 괜찮냐? 손가락 괜찮냐? 이걸 서로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부정평가가 기본적으로 60%가 넘는 어떤 여론조사도 넘는 상황에서 52% 정도의 사람들이 저거 탄핵 주장 맞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은 탄핵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일부가 있는 거고요.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4개월 조금 넘은 대통령을 탄핵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과반이라면 윤석열은 이미 저는 대통령으로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 여론조사가 예를 들면 쌍욕한다거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예요. 어쩌려고 이럴까요? 제가 이번 정부 출범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몇 군데서 받았어요. 저는 첫 번째가 외교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 정부 내에 내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지금 시스템도 다 엉망됐습니다, 사실. 근데 외교 현장에서 그 외교 무대에서는 그 우리 김현종 그 본부장님, FTA 본부장님 하셨던 통상교섭 본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외교 무대에서는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완전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치르는데 실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외교 무대다. 그 얘기하면서 이재명이 정말 그렇게 잘할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외교 아닙니까? 지금 외교 무대에서 실력은 둘째치고 쌍욕까지 하고 지금 돌아오면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회복이 금방 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초반에 좀 이렇게 이명박 때처럼 이명박은 경제를 잘할 거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임기 초반에 미국산 소고기 그 수입 그 연령을 다른 나라랑 다르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그 연령까지 우리가 수입하겠다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철회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미국산 소고기는 다 안전해요. 근데 그때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어쨌건 그 국민들의 힘으로 그 당시에 이명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요건 철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데 윤석열은 지금 처음부터 죽을 쏘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초대형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일부가 고착화 상태로 가요, 이제. 뭔 윤석열이 욕을 했어. 이건 지금 야당이나 언론들이 윤석열 탄압하는 거야 같은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한 30%쯤 유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50% 이상은 탄핵해도 괜찮아. 60% 이상은 윤석열 못하고 있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 탄핵 이야기 하시는데 나는 탄핵 그런 그림 안 보거든요. 무조건 자진사퇴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사퇴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이 무거워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응축되고 있는 에너지가 50%쯤 있는 거예요. 탄핵해도 된다고 말하는 국민들 오죽하게 속이. 50% 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해먹는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방송해드린 내용, 일부에 방송했던 내용 중에 분명히 저는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한편으로 이번에 그 외교 참사가 중도를 더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모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안에서 모질라면 그러려니 하는데 해외 가서 이렇게 모질란 짓 하면은 이건 진짜 걱정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 보는 재미보다는 진짜 저는 아까 초반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애국자로서 웃을 일이 아니라 슬프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그 새끼 쪽팔린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언론들이요.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중앙일보든 모든 언론들이 비판을 해줘야 돼요. 국격을 깎아먹고 있잖아요. 실제로 외국에 통역이 그렇게 나갔다며 번역이 뻑이라고 버킹. 그런 말하는 대통령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G10 정도의 국가 수준을 만들어 놨는데 품격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거의 뭐 양아치급의 검사 한 마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 쪽팔리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브랜드 떨어집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미국 의회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뻑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가 미국 국민한테 들어가면 한국산 물건 사주겠어요? 아우, 끔찍하네요. 그냥 미친 수준인 거죠, 이거는. 그래 놓고 내치로 들어오면은 예산은 막 자기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쓰고 국민들한테는 고통 감내하라고 그러고 말은 거짓말로 하고 약자 예산은 깎아버리고 지 부인은 수사하지 않고 뒷목 잡을 수밖에 더 있겠냐고요. 나 오늘부로 마음 굳혔다니까 이자 완주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짓 발사기 같은 게 대통령입니까? 전 일단 기부습부터 풀고 예. 뛰쳐나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자, 1부 마치고요. 2부도 아마 뒷목 잡으실 일이 있는데 아우. 안 보셔도 돼요. 뒷목 잡으실 분들 우왕청심을 해야 돼서 1부 마치겠습니다.